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려 이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고려 이론, 교과서 134쪽 후삼국 통일을 먼저 한 부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뭐 여기는 매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순서나 아니면 그 견훤, 궁예, 왕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먼저 순서를 이해하셔야 돼. 먼저 그 박스 있는 걸 위주로, 그게 가장 간단한 거니까 그걸 위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신라하대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게 신라하대죠. 신라하대 굉장히 사회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신라가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변했다. 그래서 이제 호족이 성장했으며 호족, 그리고 호족 중에서는 나라를 건국한 이도 있었다. 그래서 후삼국이 성립된다. 뭐 대충 이런 개념이고, 후백제가 건국됐습니다. 뭐 따로 쓸 필요 없고, 후백제 건국, 후백제 건국. 자, 그리고 줄 쳐놓으세요. 900년 후백제 건국. 누가? 견훤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수도를 정하고? 완산주, 지금의 전주의 도읍을 정하고. 그런데 이제 견훤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 그 전에 왼쪽에다가 무진주를 취하고 왕이라 칭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그는 먼저 무진주를 칭하고 왕이라 칭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 다음에 완산주, 지금의 전주를 말한다. 여기가 수도다. 여기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건국했다. 그는 누구냐? 견훤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왼쪽에다가 연필로 무진주 왕칭함 요거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오면 견훤이라는 것만 알아듣게. 그러나 결론적으로 후백제의 수도는 무진주 이러면 안 됩니다. 완산주, 전주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후백제 건국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건국됩니다? 후고구려가 건국됩니다. 901년에. 그래서 그것도 줄쳐놓고, 누가? 궁예. 수도는 어디다? 송악 개성이다. 그래서 송악이다. 여기가 개성이다. 궁예. 이렇게. 궁예는 참고로 그 전에 왕족 출신인데 쫓겨나왔단 말이야. 누구나? 기훤이나 양길 수하에서. 기훤이나 그는 신라 왕족 출신으로서 기훤이나 양길의 수하에서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왕건 이러면 안 됩니다. 궁예막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901년에. 자, 그리고 후고구려는 나라를 두 번 바꿉니다. 마진, 그 다음에 태봉, 이런 식으로. 마진, 태봉. 그래서 여기까지가 궁예야, 궁예. 그래서 후고구려 나라 이름만 바꾼 거야. 마진, 그 다음에 태봉, 이렇게. 그리고 이때 궁예가 썼던 연호 줄 맞춰 놓으세요. 무태성책출, 그 다음에 수덕만세 정계줄. 무태성책, 수덕만세 정계는 궁예가 썼던 연호다. 왕건이 썼던 연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철원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래서 마진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철원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철원줄. 자, 그러다가 이제 태봉, 궁예 밑에서 활약한 사람이 왕건이거든. 그래서 왕건은 송악 출신 호족, 송악 개성 출신 호족이에요. 그래서 궁예 밑에서 활약하다가 결국은 궁예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운다. 그게 뭐다? 태봉의 궁예를 몰아내고. 그래서 그게 고려다. 고려 정도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나라니까 연도를 좀 외워두세요. 918년. 자,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누가 세웠다? 왕건이라는 사람이 세웠다. 왕건.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출신 호족? 송악 출신 호족. 그래서 철원에 있었겠지 이때. 다시 송악으로. 그래서 고려의 수도는 어디가 된다? 개성이 된다. 송악.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었습니다죠. 이거 중요한 나라. 그래서 이 흐름대로 순서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줄쳐놓으세요. 연호는 뭐라고 했다? 천수라고 했다. 천수.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천수.
그래서 무태, 성책, 수덕만세, 정계는 궁예가 썼던 연호. 그다음에 천수는 왕건이 썼던 연호. 그 다음에 이제 후고구려하고 이제 후백제 결혼하고 고려하고 후백제 결혼하고 아주 치열하게 다퉜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한다? 신라가 망한다. 근데 신라는 무력으로 망한 나라가 아니야.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왕건에게 투항을 한다고, 항복을 한다고. 자, 그래서 신라 고려의 투항, 항복. 결국은 신라가 망했다는 소리지 뭐. 935년 신라 멸망. 그래서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나라를 멸망시킨다? 후백제를 멸망시킨다. 936년에. 이때 1, 2천 전투줄. 이때 후백제군은 신검군이라고 해야 돼. 견훤이라고 하지 말고 신검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순서. 그래서 최소한 여기 순서는 기억해 두십시오. 후백제 건국, 후고구려 건국, 그 다음에 마진태봉, 그 다음에 고려, 신라 멸망, 후백제. 이게 후삼국 성립과 후삼국 통일이란 말이야. 결국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거지. 자, 그래서 요걸 뼈대를 토대로 조금 더 심화시킨다. 요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좀 심화시키면 거의 후고구려하고 마진 그 사이에 위로 화살표 올라가서 왕건, 금성, 나주, 점령 있죠? 그래서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이걸 다 한 다음에 여유가 되면 한다. 자, 그래서 왕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왕건이 궁예 밑에서 활약을 했거든. 궁예 밑에서 활약하는 시기에 아주 큰 정과를 세운 사실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금성을 점령했다. 근데 여기 조심하실 게, 여기서 말하는 왕건이 점령한 금성은 현 나주라고 해야지 경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도 금성이라고도 하는 거지. 근데 이때는 나주도 금성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왕건이 여기를 점령한 이후에 나주로 변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주 이러면 안 되고 전라도 나주. 그래서 금성 나주 점령. 그거 줄쳐놓으세요. 엄청난 큰 정과일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는 이 후백제 땅인 거죠. 그래서 후백제 후방을 점령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 큰 공을 세우면서 이제 출세를 하는 거죠, 왕건이. 그래서 궁예 시절에 최고 관직에까지 오른 사람.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했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고려하고 신라 투항 그 사이에 또 고가 있다. 발해 멸망, 그건 반드시 줄쳐놓고. 발해 멸망 926년 발해할 때 하셨죠. 발해 멸망이 먼저냐 고려 건국이 먼저냐. 고려 건국이 먼저고 발해가 멸망했다. 그래서 발해 멸망 후 일부 유민들은 남아에서 고려로 흡수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자, 그래서 요 사이에 가장 잘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게 발해 멸망이란 말이야. 발해 멸망 926년 발해 멸망. 그래서 그거 반드시 해놓고. 그 다음에 견훤 경주침공, 그것도 줄서요. 견훤 경주침공. 견훤은 신라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했거든. 그래서 적대적인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견훤은 신라 경주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같은 해 그 침공을 하고, 그때 이제 이 견훤이, 그때 신라 왕이 경혜왕이거든요. 그래서 경혜왕을 죽이고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왕에 즉위시키고 이제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고려군과 한판 붙어요. 그래서 그걸 공산전투라고 하는 거야. 공산전투. 그래서 공산전투는 견훤과 왕건군이 전투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누가 승리하냐면 후백제가 승리해. 후백제 승리. 공산전투에다가 후백제 승리, 대구 부군, 이렇게. 그래서 공산전투는 현 대구 부군에서 일어난 전투, 그다음에 후백제군이 승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이제 고려군이 대패를 하면서 이때 전사한 장군 중에서 두 장군이 있어. 김낙, 신순겸 전사. 그것도 써놓으세요. 김낙, 신순겸 전사. 그래서 고려시대 문학작품 중에 도의장가라는 게 나와. 나중에 도의장가. 그래서 애도한다 두 명의 장수를. 그래서 도의장가가 바로 이 두 장수를 애도하는 글이야. 공산전투에서 전사한 김낙, 신순겸 장군을 애도하는 작품. 도의장가. 자, 결론. 공산전투는 지금 대구 부근,
그다음에 후백제군 승리, 김낙, 신순겸 전사 그 정도로. 그다음에 고창 전투. 고창 전투는 거기다 안동 부군, 지금의 안동 부군이다. 근데 여기서는 고려군 승리야. 고려군 승리.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후백제군이 기세가 등등하다가 이 고창 전투를 계기로 이제 고려군이 이제 승기를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뭐 왕건이 대광현을 흡수했다. 이건 뭐냐면 발해 세력을, 발해 세자거든. 대광현은 발해 세자. 그래서 발해 세력을, 발해 유민을 흡수했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935년이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는 그 해인데 백제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이때 견훤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장남이 신검이야, 신검. 그래서 신검한테 주지 않고 넷째 아들인 금강이라는 애한테 주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큰아들인 신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가둬. 그래서 그 위에다가 견훤 위에다가 김제, 금산사, 감금 이렇게. 그래서 신검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견훤을 김제, 금산사에 감금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감금돼 있다가 어떻게 탈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탈출을 해가지고 왕건에게 투항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왕건에게 고려에 투항한다. 그래서 결론은 936년의 밑에 후백제 멸망할 때 견훤을 격파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때는 견훤은 이미 고려로 투항한 상태고 그 장남인 신검군을 격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갈 거. 근데 이 중에서도 제일 잘 들어갈 거는 발해 멸망이야. 발해 멸망, 뭐 경주 침공, 요 정도를 좀 알아두시고. 그러나 어쨌든 여기 후백제부터 어떻게 말망까지지, 요거를 가장 기본 틀로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추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은 순서 바로잡는 문제도 나온다고. 그래서 순서대로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세 사람 정리하면 된다. 자, 견훤, 궁예, 왕건. 자, 견훤은 이제 연필로 줄쳐내세요. 상주, 호족, 아작의 아들. 누구의 보필을 받았다? 이거 남북국 시대 할 때 했지. 최승우의 보필 줄. 최승우는 신부는 육두품, 수기학생. 자, 외교는 반드시 더 줄쳐놓으세요. 남중국 5월, 그 다음에 일본 줄. 그래서 남중국 5월과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교류했다. 5월과 일본 하면 누구로 간다? 무조건 견훤. 그 다음에 신라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폈다? 적대 정책 줄. 대표적인 예 하나 말아보세요. 927년 신라를 침공했다. 그래서 그때 경영을 중이고 경순왕을 즉위시켰다. 그거 나왔지?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이때 이거 즉위시키고 이제 철수하는 과정에서 고려군과 한판 붙은 거야. 그게 바로 공산전투라는 얘기라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견훤이라는 사람은 5월과 일본과 외교, 그건 반드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신라에 대해서 뭐 적대, 경주, 침공 이런 거 알아둬. 그다음에 궁예로 간다.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 아까 얘기했죠. 기헌, 양길, 수하로 활동을 했다 그랬지. 무태성책, 수덕만세, 정계, 그거 또 줄쳐놓으세요. 무태성책, 수덕만세, 정계. 그 다음에 이 궁예가 이때 마진태봉, 요때부터 관청을 설치하기 시작해. 관청. 그래서 궁예가 설치한 관청이야 이거. 그래서 궁예가 광평성 국정총괄, 그 줄 다 쳐놔. 광평성 국정총괄, 대령부 국가재정, 내봉성은 왕명을 받들어 시행하는 거, 병부는 군사, 수춘부는 의례 등,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미 어느 시대부터 있다? 태봉 시대부터 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태봉을 결국은 계승한 나라가 고려기 때문에 고려 초기에는 그런 관청들도 보인다고. 자, 그래서 이런 관청들은 태봉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했지만 어느 초까지 보인다? 고려 초까지 이런 관청이 있다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미륵신앙을 이용한 포악한 정치, 요거 잘라. 미륵신앙. 그래서 이 궁예라는 사람이 또 실정을 하게 됐는데 결론은 실정.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자처하면서 미륵불 자처하면서 아주 포악한 정치를 했다, 그 얘기. 그래서 미륵불을 자처하면서, 그럼 미륵신앙을 이용했다는 소리지. 포악한 정치. 그래서 신하와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거야, 점차. 반면에 이 궁예 밑에서 활약했던 왕건은 신뢰를 얻어가고, 그래서 결론 정권이 교체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신라에 대해서 어떤 정책? 적대, 또 줄쳐놔. 적대. 따라서 견훤과
궁예는 신라에 대해서 친신라 정책 이러면 안 되고 적대 정책을 폈다. 그 구체적인 예, 견훤은 927년 경주를 침공해서 경양을 죽이고 경순왕을 즉위시키게 됐다. 그러면 견훤으로 가는 거야. 근데 궁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 부석사에 모셔놓은 신라 왕의 화상을 칼로 훼손.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영주 부석사에 신라 왕들의 그림들을 모셔놨는데 그걸 칼로 훼손한 사람이 누구다? 궁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적대감을 표출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물론 이제 왕건이 제일 중요하겠죠. 왕건은 별표 쳐놓고 나중에 한 번 더 볼 거야. 자, 왕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이니까 더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왕건은 어디 출신 호족이다? 원래 송악출, 개성, 송악 출신, 개성을 근거지로 성장한 호족 출신으로서 해상무역출, 이 집안이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집안이야. 왕건 집안이. 이 사람의 군사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군진 세력이 있어. 그게 바로 뭐다? 강화혈구진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을 받기도 했어. 그러면 도선이라고 해야 돼. 도선은 풍수지리 사상 말하는 거죠. 대충 이러한 일화가 나온단 말이야. 원래 이 사람의 호가 작시야. 작시. 작재건. 할아버지가 조부가 작재건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승려가 찾아온다. 그러더니 이 집에서 왕이 나오겠구만. 이렇게 예언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성을 바꿨대. 왕씨로. 그래서 왕씨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승려가 도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설화가 내려져 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풍수지리사상과도 관련이 있다. 도선. 그 다음에 육두품 출신 수기 학생들의 보필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최연희. 요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야. 강화혈구진, 그 다음에 도성의 풍수지리사상, 육두품 출신 수기 학생 최연희의 보필. 누구? 왕건. 그 다음에 903년 수군을 이끌고 금성나주점령. 금성나주점령 줄. 이건 아까 했던 거. 이거는 고려 건국 전이야. 누구 밑에서 활약할 때? 궁예 밑에서 활약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 줄. 그리고 결국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했다. 연호는 천수라고 했다. 천수는 아까 미리 천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이 그 정책인데 이게 더 중요해. 결론은 태조가 실시한 정책을 물어보는 거거든. 자, 태조는 이때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정책이 되는 게 이때는 여전히 호족들의 힘이 셌거든. 각 근거지로 호족들의 세상이었거든. 그래서 호족들을 얼마나 자기 편으로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중요했다. 그래서 그게 호족 연합 정책이다. 호족 연합 정책을 아주 잘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후삼국 통일의 가장 큰 힘이 됐던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폈느냐? 그런 수단을 폈다는 거야. 결혼과 사성. 결혼은 자기가 호족의 아주 힘이 센 호족들의 딸들과 자기가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부인은 한 29명, 26명, 하여튼 20명 이상 돼. 자식들은 더 많아.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이걸 결혼 정책이라고 한다. 정략적인 결혼한 거지. 그 다음에 성을 하사하는 정책. 이걸 사성이라고 한다. 성하사. 그래서 왕씨성을 하사하면 호족이 왕씨성을 같이 쓰면 같은 성을 쓰니까 같은 집안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혼과 사성 정책. 자, 그 다음에 사신간과 기인제도. 그것도 줄쳐놓고 반대로 호족도 연합해야 되지만 결국은 후삼국 통일하고 결국은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호족을 그때는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지방을 좀 통제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호족 지방 세력 통제하는 정책이다. 기인제도하고 사신간제도. 그렇게만 개념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다? 친신라 줄. 자, 여기서 비교가 되는 거지. 견훤이나 궁예는 적대 정책을 썼지만 이 사람은 친신라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그거 줄. 그 다음에 취민유도 줄, 조세를 생산량의 10분의 1 줄, 흑창 줄. 자, 요거는 민생안정책이야. 민생안정. 신라 말 고려 초에는 여전히 민생이 좋지 않았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취민유도는 백성들로부터 취하고자 해도 정도껏 취하겠다. 이런 대충 의미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도한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민,
유도를 표방하고 조세를 생산량의 10분의 1로 낮춰줬다. 그 다음에 흑창 거기다 춘대 춘합 그 정도만 지금 미리. 자, 그래서 취민유도 표방 조세 10분의 1 그 다음에 흑창 이거는 태조의 민생안정책이다. 자, 그 다음에 발해세자 대강행 등 발해유민 포섭 발해유민 포섭 정책을 했다. 이 말은 뭐야? 이 나라를 고려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수도를 개성이기도 하지만 평양을 중시 여겼거든. 태조가 평양, 서경도 중시 여겼거든. 그 다음에 발해유민을 포섭한 거, 이건 다 태조가 어떤 나라 계승의식이 강한 거냐면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하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출했다. 그 의미도 있다. 의미는. 그 다음에 대외정책인데 거란에 대해서 거란줄, 강경책줄.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거란이 셌단 말이야. 왜 그냥 발해를 멸망시킬 정도로 이때는 거란이 센 시대란 말이야. 그런데 거란은 고려하고 계속 교류하고자 하였으나 왕건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교류하지 않는 정책을 폈다. 그래서 거란에 대해서는 강경책, 교류, X. 이 말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강경과 회유책을 썼다 이러면 안 돼. 강경책만 교류하지 않았다. 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자, 그래서 한편으로 발해유민은 포섭하면서 거란은 배척했다. 대거란 강경책의 결과로 나온 사건이 하나 있어. 그게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만부교 사건 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무슨 정책을 했다? 북진정책. 북진정책.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키는 정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북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진출했다? 청천강. 그거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고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청천강까지 북상했다. 그러면 어느 왕 때 물어본다? 태조. 그 다음에 이때 중국은 분열기야. 그래서 이때 중국의 분열기를 5대 10국이라고 한다. 5대 10국 줄. 근데 그 중에서 왕건은 누구와 교류했다? 5대의 여러 나라와 교류했다. 5대와 동그라미. 자, 그래서 그 위에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혼 정책부터 결혼 정책 나오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3개 이렇게 묶고 별표. 그래서 요거 부분, 그래서 요거는 고려시대 태조의 정책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한 번 더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후삼국을 통일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라를 운영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요 후삼국 통일 부분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 순서 기억하고 후백제, 완산주, 전주, 견원, 후고구려, 송악궁예, 마진, 태봉,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 고려 망한 후에 발해멸망 926년, 그 다음에 신라멸망, 900제 멸망. 이런 식으로는 간단하게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세 사람을 좀 정리해 놓으세요. 견원, 궁예, 왕건. 그리고 왕건은 한 번 더 볼 겁니다. 고려시대 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